자, 보자. 이게 이 공법을 그 만든 사람이 두 양반이 프랑스 사람인가 그런데 이 공법이 홀 에룰트법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잘 잤어요? 지금 금방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루미늄이 한때 금만큼 비쌌다는 거 아세요? 19세기까지 얼루미늄은 금만큼 비쌌어요. 왜? 얼루미늄은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얼루미늄은 반응성이 큰 편입니다. 몇 조 원소예요, 얼루미늄은? 13조 원소니까 전자가 잘 떨어져 나온다고요. 이온화가 잘 돼서 얼루미늄은 얼루미늄은 반응성이 상당히 큰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연계에서 100%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AlOH3가 흔하고요. 아주 극소량 Al2O3로 존재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고온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산 분화구 있죠. 화산 분화구 같은 고온 조건 옆에서 이런 녀석이 일부 소량 생길 수 있고 보통의 퇴적물 형태로는 이런 형태로 주로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얼루미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20분짜리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천안함 프로젝트. 천안함. 천안함이라고 이명박 때 북한이 오래 썼다고 해서 침몰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있거든요. 그 얘기 알아요? 천안함?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가 이 얼루미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무조건 어떤 상태냐면 3 플러스 형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이 얼루미늄은 반응성이 금속들 중에서 뎁다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순수 얼루미늄 이 녀석은 자연에 없습니다. 순수 알루미늄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쿠킹 호일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쿠킹 호일. 걔가 순수 알루미늄입니다. 걔가 100% 순수 얼루미늄이거든요. 그럼 사실 그 쿠킹 호일로 쓸 정도면 사실 얼루미늄이라고 하는 녀석의 경제적 가치 뭐 굉장히 비싼 얘기입니까? 뭐 그냥 그런 애란 얘기입니까?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저 얼루미늄이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19세기까지는 저 얼루미늄이 금보다 비쌌습니다. 왜? 순수한 상태를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순수 얼루미늄이 자연에 조금이라도 약간 발견이 되면 그걸 사 모아서 이 뭐냐면 재산을 투자하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 은을 사 모아서 이 재상 증식을 하듯이 얼루미늄을 사가지고는 재상 증식을 하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홀 에루다이트 이런 프랑스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우리 지구의 천지백가리로 많은 얼루미늄 화합물을 순수한 얼루미늄으로 만드는 테크닉을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갑자기 얼루미늄 가격이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저기 이 Al2O3 보이시죠? 이 Al2O3가 얘가 Al2O3의 MP가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녹는 점이 2000에서 한 3000도씨 정도입니다. 2000에서 3000도씨.
그러면 녹는 점이 2000에서 3000도씨다. 이거는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녹는다는 얘기입니까? 엄청 안 녹는다는 얘기죠. 요것의 MP는 이 정도인데 놀라웠게도 빙정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Na 플러스 얼루미늄 F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렇게 섞여 있는 이제 광물 형태의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빙정석이라고 하는데 이 빙정석을 섞어주면 이 녹는 점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2000에서 30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는 거 역시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얘를 녹여야 되는데 녹는 점이 2000에서 3000도씨다. 뭐가 가장 큰 문제겠어요? 비용. 무슨 말이겠어요? 온도를 올리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3000도씨, 2000도씨까지 올리는 건 돈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의 타산성이 안 맞을 거라서 이 녹는 점이 너무 높은 것은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빙정석을 섞어주는데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여기서 한 950도에서 980도 요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 팍 녹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2000도까지 올릴 계획이었는데 한 1000도 정도만 올려도 녹는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화학적 관점에서 그냥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학공학적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송아, 어떡해. 죄송아, 미안해요. 죄송아, 일어나서 엉덩이 돌리기 한번 할까요? 어? 그래요? 그래? 혜성아, 뭐냐면 재성이 엉덩이 돌리기 하는 거 보고 싶죠?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면 여기 서 있을래? 여기 들고 서 있어도 되잖아. 진짜로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자면 엉덩이 돌리기 하는 걸로. 약속? 약속? 오늘 한정. 뭐라고요? 그래. 오늘 한정. 그래. 자라. 자,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묘하게도 이런 식의 혼합물에서 녹는 점이 확 낮아지는 이런 특별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지오트로프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혼합물 들에서 MP, BP 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지오트로프는 그냥 말만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에지오트로프는 아직 100% 연구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사실은 원인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저런 현상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현상들이 알려져만 있고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는 홀과 에르다이트라는 사람이 이 빙정석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냈다는 얘기겠어요?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뭘 섞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다 섞어서 끓여봤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찾은 게 빙정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레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이런 공학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아직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한 게 억수로 많습니다. 알겠죠? 어쨌건 그것 때문에 빙정석을 넣고 같이 끓여주면 이 딱딱했던 Al2O3가 뭉글뭉글해지게 녹으면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짜잔 외부 전원을 세팅을 해주는 거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놈의 외부 전원 여기가 플러스 극이 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좀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외부 전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자가 강제적으로 뽑혀 나와야 되죠. 자, 여기 전극이 무슨 전극이에요? 여기 전극이 무슨 전극이에요? 흑연 전극이잖아요. 왜 흑연 전극을 썼을까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싸서. 첫 번째 싸서. 두 번째, 여기서 흑연 전극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흑연 전극을 쓰는 이유는 바로 얘가 녹는 점이 3000도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그냥 전기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끓여주면서 전기 분해를 하는 거야. 만약에 전극 물질이 이 뜨거운 상태에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녹아버리면 말짱 도로한 탄물이잖아. 그러니까 전극 물질이 이 고온 조건에서 튼튼해야 되겠지. 고온 조건에서 견디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흑연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흑연은 그 저번 시간에 구조 얘기했었죠. 흑연의 특징 중에서 아니소트로픽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기억나요? 아니소트로픽. 우리말 번역 비등방성. 기억나요? 흑연은 그래핀 층 안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죠? 그래핀 층 안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데 층과 층 사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고 했죠.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갖는 게 흑연이에요. 알겠죠? 그거 입시에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흑연 또 관계에서도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흑연은 층과 층 사이가 어때요? 흑연은 층과 층 사이가 어때요? 흑연은 그래핀과 그래핀 층 사이 결합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뭐로 연결돼 있죠? 뭐로 연결돼 있죠? 분산력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물리적인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축축 미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구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흑연은 층과 층 사이가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 그래서 실제로 흑연 있잖아요. 흑연을 곱게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요. 되게 기분 좋아요. 매끈매끈매끈매끈. 이게 단순히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매끈매끈매끈매끈해요. 이게 층과 층 사이가 미끌리면서 되게 이 뭐냐면은 이 그 프릭션, 우리말로 뭐야? 프릭션. 마찰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흑연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거 잘 볼 텐데 흑연은 어디에 쓰이냐면 우주선이죠. 우주선이나 그 인공위성 관절의 윤활제로 씁니다. 윤활유 하죠. 윤활유가 뭐냐면 우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서 액체 타입의 물질들이 들어가는 게 윤활유잖아요. 우리 몸에도 여기 윤활유 있어 없어요? 관절에 있죠. 그게 관절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절액이라고 하는 게 윤활유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 같은 경우는 관절을 움직일 때 마찰이 거의 느껴지질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절에는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나 뭐 배나 이런 식의 기계들에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관절들에 윤활유가 발려요, 안 발려요? 당연히 발리지. 그 윤활유가 없으면요 기계 다 부서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주선도 어떤 기계잖아. 우주선도 이렇게 푹 벗었는데 우주에서 막 이렇게 막 예를 들면 허블 만원경 꺼내야 돼. 푹 꺼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해치 이렇게 쭉쭉 이러면서 우주선 망원경 푹 나고 막 저 심우주 막 관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 우주선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 열 때 이거 다 뭐야? 이거 관절이지. 그럼 이 관절에다가 만약에 지구에서 사용하던 윤활유 발라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니까 다 증발해 버리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발한다고. 보통 윤활유는 상태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야? 액체잖아. 근데 우주 공간은 증기압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우주의 액체 타입의 윤활유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 다 증발해 버린다고. 그럼 어떤 윤활유를 써야 돼서 증발 안 되는 윤활유를 써야 되겠지. 그때 흑연을 많이 써요. 흑연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 관절 부분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흑연을 가득 채우고 흑연 사이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흑연은 고체니까 증기압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그 윤활유는 거의 흑연으로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물성이 좋은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희귀한 물질 소재가 뭘까요? 네,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지구에는 나무가 천지백갈이잖아요. 근데 나무라고 하는 녀석의 소재적 특징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이 목재와 함께 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나무가 우리 지구에는 천지백갈이로 많아서 뭐 나무갑다 하지만 전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나무 있는 곳이 별로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아주 특별한 물성을 갖는 물질들이 은근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농점이 높기 때문에 하필 전극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이기도 하고. 알겠죠? 여기서 전자 회수가 되는 거니까 이 흑연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강제적인 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저 에노드. 자, 이 산화전극이 현재 지금 에노드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산화되는 녀석은 전자가 이렇게 막 팍팍 뜯겨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 전자가 팍팍 뜯겨 나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흑연 자체입니다. 흑연 자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녀석이 저기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 문제에선 힌트를 줬습니다. 바로 CO2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산화 반응이냐? 흑연에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0가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4가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 탄소가 몇 개의 전자가 뜯겨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4개의 전자가 뜯겨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양변에 뭘 맞춰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의 질량 보존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산소의 질량 보존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산소 질량 보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냥 흙 2개 섞어가지고 열로 가해서 흙을 녹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물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 물을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수용액이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 그냥 그대로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죠? CO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죠? 2-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도 2-인 것으로 2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보통의 수용액에서는 산소 2- 산화수가 보통의 수용액에서는 나타나요? 나타날 수 없어요? 보통의 수용액에서는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고온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온 조건인지라 산소 2- 이온이 현재 구경꾼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질량 보존을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퀴즈 나온 김에 수용액 중에서 산소 2-는 어떤 반응할까요? 만약에 산소 2-를 억지로 만들어서 물에 넣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용액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억지로 얘를 들어다가 물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수용액에서 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산소 2-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물에 있는 요 수소랑 이압 전자를 제공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반응하면 OH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놈도 OH- 음이온이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물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물에 넣자마자 무조건 이렇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산화원원 반응식 완결하라고 할 때 이 이온을 쓰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에노드 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겠어요? 캐소드. 자, 캐소드는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겠죠? 보이세요? 놀랍게도 얘는 이렇게 그릇 자체에 마이너스 극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도 이게 도체로 되어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뭐 텅스텐 같은 그릇 같은 걸 쓰면 고온 조건에서 녹지 않으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릇 타입의 도체 그릇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강제적으로 공급되겠죠. 그러면 이 그릇 벽면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강제적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제적 환원 반응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Al2O3 이놈이 뭐가 되느냐? 바로 얼루미늄 액체로 녹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환원인 이유는 Al2O3에서 얼루미늄은 3가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녹아 나온 얼루미늄은 얘가 0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가가 0가가 되는 산화수 감소 현상이 일어났으니 이 반응은 환원 반응이겠죠. 자,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얼루미늄 2개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 여기 산소 3개가 있죠? 이 산소 3개도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3개의 산소 2- 음이온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질량 보존 완성했으니까 전하량 보존 써야 되겠죠? 2-가 3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전자를 6개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캐소드 벽면에서 그러니까 산화 얼루미늄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얼루미늄 순수한 상태로 녹아 나오는데 그게 현재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 상태가 되거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벽면에서 뭔가 지르르 녹아 나오는 거예요. 이 벽면에서 지르르 얼루미늄 액체가 녹아 나와서 이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바닥에 얼루미늄 액체가 쫙 깔려 있으면 이때 이 위쪽하고 아래쪽은 섞일까 섞이지 않을까? 위쪽과 아래쪽은 섞일까? 자, 이것도 액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액체잖아요. 현재 이 온도 조건에서. 근데 위하고 아래는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나 보지. 그냥 이렇게 해놨지. 층 분리가 된다고. 왜? 왜 층 분리가 될까? 언제 잘 섞여요? 언제 잘 섞여요? 어떤 성격들을 가질 때 물질들이 잘 섞여요? 비슷할 때 잘 섞이잖아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끼리 잘 섞이잖아요. 언제 안 섞여요? 서로 성격이 다를 때 안 섞이잖아요. 그럼 이 둘의 물질적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매우 다르다는 얘기예요? 매우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물질들을 무슨 타입이라고요? 이런 물질들을 무슨 물질이라고요? 이런 타입의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말. 중학생들도 아는 말. 이런 타입의 물질. 얘도 마찬가지예요? 화합물. 화합물이지. 화합물 중에서 좀 더. 자, 이런 타입의 물질을 뭐라고? 중학생들도 아는 말. 이온 결합 물질이요. 이온 결합 물질. 얼루미늄 몇 가? 3가. 산소 몇 가? 2가. 그런 거 뭐라고 해? 이온. 근데 얘는 무슨 물질이야? 얘는 무슨 물질이야? 금속.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하고 상황이 같아요? 매우 달라요? 달라서 층분리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한참 열을 가해주고 전기 에너지 두면 이 밑에 어떻게 되겠어? 얼루미늄 액체가 밑에 이렇게 쫙 깔릴 거 아니야? 충분히 깔렸다 싶으면 여기 구멍을 탁 터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저 얼루미늄 액체가 굴굴굴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의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걸로부터 저기 줄게요. 준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 문제의 전체 반응. 어떻게 주면 되겠어? 바로 에노드 반응하고 캐소드 반응을 조합해 주면 되겠지? 이때 뭐 개수 일치시켜서? 전자 개수 일치시켜서. 아시겠죠? 여기는 전자가 몇 개? 4개. 여기는 전자가 몇 개? 6개. 그럼 이때 요 에노드에다가는 뭐를 곱해줄까?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캐소드에는 뭐를 곱해줄까? 2를 곱해서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전체 반응식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써주시면 어떻게 된다? 전체 반응은 2Al2O3 리퀴드. 얘가 더하기 빼기 다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탄소. 얘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얼루미늄 액체가 뽑혀 나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루미늄 액체가 줄줄줄 새 나오고 여기에 있는 탄소 전극에서는 뭔가 뭉게 기체가 발생하는데 CO2 가스가 여기서 발생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얼루미늄 산업은 무슨 산업? 얼루미늄 산업은 무슨 산업? 네, 바로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한다 안 한다? 요즘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양론 분석을 좀 해보자.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줄게요. 지우자. 자, 요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간단한 양론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탄소 전극의 질량. 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뭐부터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만들어진 얼루미늄 몰수. 자, 몇 킬로그램 얻었다고요? 10kg 얻었대요. 그런데 얼루미늄의 그 분자량, 원자량이 얼마냐면 27이래. 그러면 몰수 계산해 주시면 대략 27분의 10kmol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소모된 탄소 몰수.
그거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보이시죠? 자, 어떻게? 얼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소가 소모되는 건 3대 4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생성된 얼루미늄 몰수의 4분의 3만큼 소모가 된 거겠지. 됐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27분의 10kmol이 되겠군요. 아니 18분의 5네. 18분의 5. 18분의 5kmol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뭐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저 몰수에다가 탄소의 원자량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대략 3.33kg 정도가 나타납니다. 됐죠?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을 분석해 보자. 자, 패러데이 법칙을 분석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여한 전자의 몰수 계산들을 해보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찌됐거나 첫 번째 1 이동한 누구 몰수를 알아야 되겠어요? 전자 몰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이동한 전자 몰수를 잘 보시면 이동한 전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6대2니까 3 곱하기 생성된 얼루미늄 몰수. 이거의 3배가 되겠죠? 그럼 얼루미늄이 얼마나 반응을 했었냐면 생성됐었냐면 요만큼 생성이 됐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얘 넣어주시면 9분의 10kmol만큼의 전자가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전하량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자 몰수 나와 있으니까 전자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전자 몰수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죠? 패러데이 상수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10kmol 나누기 9 한 다음에 96485 쿨롱포 몰을 곱해주시면 몰 약분되고 쿨롱 단위의 전하량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뭐를 연결하기도 하죠? 저 전하량은 바로 어떤 전류를 어느 시간만큼 흘려주었다. 이런 식의 문제로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류를 얼마나 계속 공급을 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뭐 그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 계산한 다음에 전류로 나눠주시면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밥 먹고 오세요. 밥 먹고 오세요. 좋아. 누가 보고 있지? 세우기. 민결이. 현재 민결, 과거 세우. 친구들이 상상도 못했답니다.